프로파일러가 태어난 배경은 사실 그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99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소위 지존파, 마카파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를 연구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프로파일러다. 프로파일러들은 시신을 보는 것이 1년에도 아마 1000구 이상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시신을 만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도 잊혀지지가 않고 기억에 남아 있고요. 경찰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서 현재는 융합사회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현용입니다. 제가 CSI로 93년부터 2000년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존파, 마카파 이런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방수사의 역할이 심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 2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유일하게 프로파일링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프로파일링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 나가서 범죄자의 프로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죠. 강력사건이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CSI가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죠. 그때 프로파일러가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장소가 선택이 되었는지, 피해자는 어떤 형태로 공격을 받았는지, 범죄 현장에 나타난 전반적인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남규 사건에서도 범인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났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피해자를 공격할 때 반드시 피해자를 돌려세워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공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는 자기가 목격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봤을 때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쇄범죄로 포착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프로파일링 업무를 시작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시기였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범죄자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퇴직 때까지 한 1000여 명의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자백을 받는다든지 수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시점은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제 범죄를 이해하는 학문들이 범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를 고민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 세미나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만나도 일반적인 사고로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사고보다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자아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해서 느끼는 정신적인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도 될 수가 있고요. 범죄 현장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직면하는 장면은 피해자들의 죽음입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을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직업적인 의무감들이 그 일을 지속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경험하는 피해자들과의 고통에 대한 교감들은 그 사건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범죄자들은 만들어지느냐 타고나느냐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대한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기가 그러한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타인을 공격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범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와 각 분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표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30여 년간의 경험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남은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